파트 3의 글로벌 경영 관리 드디어 마지막 챕터 11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재무 관리라고 얘기하는데 재무는 영어로 하면 finance인데 finance는 재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금융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갖고 어떻게 번역하느냐가 좀 달라지는데 재무 또는 글로벌 재무 관리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하고 장단기 금융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하려면 국내와 다르게 해외는 환이라는 외환이 개입되기 때문에 환율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국적 기업이 어떻게 재무 관리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본 챕터의 주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선 목차를 보자면은 마지막 챕터이기 때문에 환위험 관리에 대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의 사례를 들어가지고 간략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나 LG, 현대는 해외 생산 공장도 많고 국내 공장도 많고 수출입뿐만 아니라 해외 직접 투자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환 노출이라든지 환위험 관리를 잘 해야지 이 기업들이 수익에 직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환위험 관리는 말 그대로 관리를 하는 거지, 이런 제조업체들은 환위험 관리를 통해 갖고 해칭이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접근을 하지 환 변동을 통해 갖고 어떠한 수익을 추가적으로 얻으려고 추구하지 않아요. 이런 제조업체가 환위험에 따른 수익을 추구한다면은 그거는 금융업체가 할 일이지, 제조업체는 그냥 수입도 안 나는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환위험 관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국제경영론 제 수업 시간에 국제재무관리에 관련돼 가지고 자세하게 배웠었고요. 이번 자료는 사례를 들어 가지고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우선 예전에 배웠던 국제재무에서 다국적 기업은 국제적 거래를 하기 때문에 환위험에 노출이 되는데, 이 환위험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회계적 노출은 장부적인 노출이라고 해가지고 환율이 변동됨에 따라, 예를 들어 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을 올해 지금 시점에 환율로 계산했을 때 100억이었는데 또 며칠 지나고 연말 되고 연말 환율로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80억 될 수도 있고 120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요거를 장부상에 판매를 하지 않고 부동산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에 회계적 노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래적 노출이라고 하면은 수출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약 행태에 따라 갖고 외환을 주고 받을 때 생기는 노출을 거래적 노출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경제적 노출은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에 따라 갖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받는 거 경제적 환노출이라고 하고, 거래적 노출하고 다르게 경제적 환노출은 모든 기업, 모든 사람이 똑같이 노출을 받는 게 경제적 노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런 환위험 노출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경제적 환노출과 회계적 환노출은 기업이 크게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외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거래적인 환노출은 우리가 관리하는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 관리 전략으로 상계, 매칭, 리딩과 래깅, 재송장 전략이라는 것을 사용해 가지고 거래적 환노출을 관리를 하고요. 외부적 관리 전략으로는 선물 환 전략, 통화 선물 전략, 통화 옵션, 통화 스와프 전략, 단기 금융시장 이용 전략 등 다양한 외부 관리 전략이 있고, 요거에 관련된 개념은 우리 책에서 간략히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환위험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사례 98에서 100번까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다국적 기업이 환위험 노출에 대한 관리 방안으로는 내부적 관리 방법과 외부적 관리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부적 관리 전략에는 네팅,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상계 전략이 있는데, 환위험 관리의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채권과 채무 결제 시에 일정 기간 경과 후에 그 차액만을 결제하여 결제 내용, 결제 양을 축소시킴으로써 환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네팅 또는 상계 전략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다음 매칭 전략이라고 하면은 외화 자금의 흐름을 일정하게 일치시키는 전략으로 외화 자금의 유입과 지급을 통화별로 또는 만기별로 일치시킴으로써 외화 자금 흐름의 불일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위험을 원칙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매칭 전략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리딩과 래깅은 환율 변동에 대비하여 외화 자금 흐름의 결제 시기를 의도적으로 앞당기거나 지연시킴으로써 리딩의 결제 시기는 앞당기는 거고, 래깅은 결제 시기를 지연하는 건데, 이거는 갑의 위치에 있을 때 수출업자나 수입업자가 누가 갑의 위치에 있을 때 이런 리딩과 래깅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을의 위치에 있을 때는 누군가 손해를 보겠죠. 네 번째로 결제 통화 조정 전략이라고, 거래의 결제 통화를 신축적으로 선택함으로써 환위험을 회피하는 전략으로, 적극적 전략은 수출의 경우 결제 통화 표시를 강세 예상 통화로 하고, 수입의 경우에는 약세 통화로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소극적 전략은 모든 수출과 수입 거래를 통화의 강약의 구분 없이 자국, 모국 통화로 표시하는 전략을 결제 통화 조정 전략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재송장 전략, 영어로 하면 인보이싱 전략이라고 해갖고, 재송장 센터를 설립하여 본 지사 간의 이종 통화 표시, 채권, 채무를 이 센터와의 단일 통화 거래로 단순화하는 전략을 말하는데, 송장을 직접 판매 자회사로 발송하지 않고 재송장 센터로 발송해서 이 송장을 판매 자회사가 원하는 통화 표시로 재발송하는 것으로서 모든 환위험을 재송장 센터 내에서 관리하는 기법을 재송장 전략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외부적 관리 전략으로는 선물 환 전략과 통화 선물 전략 등 몇 가지가 있는데, 선물 환 전략 하나만 설명드리고 다른 내용은 축약하도록 할게요. 외환거래에서 거래 쌍방이 미래에 거래할 특정 외화의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약하고, 이 계약을 미래의 특정 시점에 이행하기로 하는 것을 선물환 전략이라고 한다. 선물환 전략을 통해 갖고 우리가 외부적 해칭을 하는 거죠. 설명하는 김에 외부적 전략 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통화 선물 전략은 선물환 거래와 같이 일정 통화를 미래의 일정 시점에서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매입, 매도하기로 하는 금융 선물 거래 일종을 통화 선물 전략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세 번째 외부적 관리 전략으로 통화 옵션 전략으로, 통화 옵션 시장에서 상장된 특정 통화를 미래 일정 시점 또는 일정 기간 내 거래일에 약정된 가격으로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통화 옵션 전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통화 수합 전략은 두 거래 당사자가 계약일에 약정된 환율에 따라 해당 통화를 일정 시점에서 상호 교환하는 외환 거래를 통화 수합이다 한다. 그리고 단기 금융시장 이용 전략으로 단기 차입하고 예치하는 단기 금융 거래와
현물 거래를 동시에 이용하는 것으로 이 전략을 이용하면 선물한 거래와 동일한 환유형 관리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받을 돈과 줄 돈을 일치시킴으로써 환유형 관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팩토링 전략으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외상 매출금인 매출 채권을 상환 청구권 없이 외부 기관인 팩터에게 매각하여 결제 기간 동안에 환율 변동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을 팩토링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7번째로 할인 전략으로 수출 거래가 수출 환원에 의해 결제되는 경우에 어음 만기까지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어음 할인 시장에서 자국 통화로 어음을 할인하는 것으로서 수출업자가 수출 환어음을 어음의 만기일 이전에 은행에 할인 매각하여 수출 대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변동 보험 전략으로 중장기 수출 거래에서 환율 예측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므로 단기 선물 환 거래로는 환위험을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환율의 변동에 의한 환차손을 보상하고 플랜트 수출과 같은 장기 수출의 안정화를 꾀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수출보험 제도의 일환으로서 우리나라 무역보험공사에서 주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죠. 여기에 탈자가 하나 있네요. 불확실성이 증대됨으로써 됨이 빠졌으니까 양해 바랍니다. 이제 98번부터 100번까지 우리나라 기업의 사례를 들어갖고 환유형 관리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98번 삼성전자의 사례를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은 삼성전자의 환율 관리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원가 절감, 단기적으로는 환관리 통합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환율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강력한 비용 절감과 구조 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환율 변동에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단기적인 환율 관리 대책으로는 환관리 통합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본사와 해외 법인 간 실시간 환율 변동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고, 삼성전자는 환율 변동에도 불구하고 달러 70%, 유로 20%, 엔 10%라는 결제 구조를 유지하고, 최근에는 원달러 약세 영향으로 유로화 결제 비중을 높이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원달러가 강세냐 약세냐는 시점에 따라 갖고 변화를 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아시고, 오늘 날짜, 최근 날짜의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환율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은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다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예시 정도만 있다 정도만 파악하시면 돼요. 99번 LG전자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결제 통화 방식의 변경이라든지 금융 해칭에 주력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국제금융이나 외환시장에 대한 예측 기능의 강화와 해외 직접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을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해지 원칙으로는 6개월 단위로 유입될 달러나 나갈 달러를 예상하고, 외환 전문기관의 환율 방향에 따라 일정 부분에 대하여 해지하는 방법을 택하여 익스포저 순보유 달러의 관리에 주력하는 것이고요. 선물환 거래 등을 통해 외환 위험을 회피하는 해지 비율을 종전보다 10% 높이고 유로화의 결제 비율을 확대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여기 나온 퍼센티지는 삼성도 마찬가지고 시간에 따라 좀 변화할 수 있으니까 이 비율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외화예금과 매출 채권을 거의 없애 환율 하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외화의 수입
수익과 지출 시기를 조정하는 등 환 리스크 증폭에 대한 시나리오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대기업이기 때문에 리드 앤 래깅 이런 전략을 사용할 수가 있네요. 자, 드디어 100번째 사례 현대자동차의 환위험 관리를 표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요 국제재무에 관련된 몇 가지 기업 사례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갖고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핵심적으로 이런 키포인트와 더불어 이런 사례를 다루고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해외 공장과 더불어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인데 여러 가지 환위험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환위험 관리를 위해서 미국, 중국, 인도 다양한 공장을 조기에 착공을 한다든지 이익의 질 개선을 위해서 수출 단가 인상이라든지 고마진 차량의 수출 확대 추진이라든지 이익의 질을 개선하고 결제 통화의 다변화를 통해 달러 결제 비중을 축소한다든지 미국 외 지역 결제를 유로화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원가 절감을 위해서 초긴축 경영 체제 구축이라든지 자재 조달 비용의 절감, 생산성 향상 및 체질 강화를 통해 갖고 환위험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환위험 관리를 통해 갖고 수익을 높이고 환위험을 해지하는 목적을 갖고 이렇게 다국적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은 보면은 다 매출이나 이런 것들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환위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가오고 있고요. 글로벌화가 진전함에 따라 가지고 다국적 기업들의 매출액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환위험 관리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기업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